쉐보레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쉐보레 사업계획 발표 듣고 왔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시장, 경제적으로 볼 때도 크게 달라질 게 있어서 그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르쌍쉐라고 하잖아요. 르노, 쌍용, 쉐보레. 국산차 브랜드 중에서 현대, 기아 빼고 나머지들. 많이들 아시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그 중에서 쌍용차만 국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르노는 삼성자동차에서 출발은 했지만 2000년에 프랑스 기업 르노에 승계되면서 현재까지도 프랑스 기업이고요. 쉐보레도 대우에서 출발은 했지만 IMF 때 미국 기업 GM한테 인수되면서 이름이 GM 대우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한국 GM 산하의 쉐보레라는 브랜드로 운영되고 있죠. 물론 쌍용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됐다가 인도 마힌드라에 인수되긴 했지만 최근에 KG그룹에 인수되면서 다시 국산 브랜드가 됐습니다. 세 개 중에 두 개가 해외 브랜드가 됐음에도 여전히 르쌍쉐라고 묶어서 국산차 브랜드라고 불리는 건 국내에서 차를 만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서 쉐보레, 정확히는 GM이 우리는 더 이상 국산 브랜드로 안 엮길래 우리는 정통 미국 차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 GM이라는 이름을 GM 한국사업장이라고 불러달래요. 이게 등기상으로까지 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통칭 그렇게 불러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본사는 미국에 있고 한국에 있는 건 사업장일 뿐이야. 지금까지 한국 GM이 한국에서 독자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는 느낌이었다면 GM 한국 사업장이 되면 독자적인 경영권보다는 본사에서 하는 정책을 한국에서 펼치기만 하는 곳이야 라는 느낌을 이름에서부터 풍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요 고객님들, 우리 대우 인수했었다고 한국차 브랜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GM, 제너럴 모터스 미국 거거든? 우리 엄연한 미국 브랜드야 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사실 GM이나 쉐보레가 미국차, 그러니까 수입차로 보이길 희망했던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자동차 판매량 통계를 볼 때도요, 꽤 오랫동안 국산 통계에 들어와 있었는데 최근에 우리는 수입차 통계에 들어갈 거야 라고 바꾸기도 했었죠. 지금까지 야금야금 우리 수입차에 껴주면 안 돼? 라고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입차야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경영권 같은 경우야 쉐보레, GM 안에서의 일이고 이게 소비자한테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요,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쉐보레를 포함한 GM 산하 브랜드들의 신차 출시 주기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올해에만 6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한 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를 들어올 예정이라고 해요. 사실 GM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신차를 공개하는 것보다 원래 있던 차를 없애는 게 더 많았어요. 국민 경차 중 하나로 불렸던 스파크 단종시켰죠. 준준형급 세단 크루즈 단종시켰고요. 중형급 세단 말리부도 단종을 시켰습니다. 이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들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GM이 우리나라 철수한다 이런 얘기도 돌았었는데 올해만 6개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죠. 물론 모든 차가 쉐보레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국내 GM이라는 브랜드 밑에는 쉐보레도 있고요,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도 있습니다. 추가로 이번에 GMC라는 브랜드도 론칭할 거라고 하는데요. 컨텐츠 다 찍고 편집 중이었는데 결국 공개를 했습니다. GM의 GMC 시에라, GMC 출시 관련된 내용은 따로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보레, 캐딜락, GMC까지 GM이 이 세 가지 브랜드를 통해서 올해 국내에 들어올 차 중에 확정된 걸 보면요, 일단 쉐보레는 신형 트랙스를 출시할 예정이고요, 캐딜락에선 리릭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신형 브랜드 GMC에서는 시에라와 함께 허머가 전기차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 갑자기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수입차 중심으로요. 그런데 GM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 들여왔다고 하더라도 이미 쉐보레라던가 GM 우리한테 너무 친숙한데 걔네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차 갖고 왔다고 수입차 느낌이 나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지금 공개한 차들 보면 그 답이 조금 보이기는 합니다. SUV나 픽업 트럭을 위주로 들여오는데 한국에서 만들어진 신형 트랙스를 제외하고는 다들 크기가 어마어마하고 울그락불그락합니다. 뭔가 미국의 산악지형에서 퉁퉁 하면서 다니거나 아니면 목공소에서 짐을 날릴 것 같기도 하고요, 사막을 횡단할 것 같은 디자인을 보여주기도 하죠. 국내 시장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웠던 세그먼트나 디자인 중심으로 들여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GM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잘 분석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국 사람들 큰 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SUV 점점 커지다 보니까 지금 스포티지 보면요, 예전에 산타페 크기로 넘어왔고요, 소형 SUV들도 점점 커져서 예전에 스포티지 크기가 됐습니다. 픽업 트럭도 보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픽업 트럭 중심으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는 승용차처럼 쓸 수도 있고 짐차처럼 쓸 수도 있으니까 실용성을 생각해서 인기가 높았던 거죠.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세단의 인기가 많아졌고요, 또 경제가 더 발전하면서
아웃도어 활동을 하면서 자동차의 인기가 SUV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요, 길에서 생각보다 픽업 트럭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가벼운 정도의 아웃도어였다면 아웃도어의 종류도 많아지고 활동하는 것도 점점 헤비해지면서 SUV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픽업 트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나이 또래 말고 조금 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픽업 트럭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이 타는 차다라는 인식이 있었대요. 근데 요새는 길거리에서 픽업 트럭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게 아니라 저분은 아웃도어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삶을 즐기고 여유 있는 이미지를 갖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SUV의 인기가 일부 픽업 트럭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픽업 트럭은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가 거의 유일한 모델이었으니까 독식하고 있던 거죠. GM이 이 시장을 노리고 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격대도 GM 같은 경우에는 대중 브랜드인 쉐보레도 있고요, 프리미엄 브랜드인 캐딜락, 정통 브랜드 GMC까지 있으니까 차별화해서 내놓으면서 소비자를 공략할 수 있는 거죠. 수입차의 인식을 잘 심어주고 상품성이라던가 가격대를 통해서 소비자의 마음까지 잘 끈다면요, GM이 수입차 중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입차 사면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AS잖아요.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비싼 것들도 있고요, 공식 AS 센터가 적다 보니까 한번 수리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GM 같은 경우에는 이미 쉐보레를 통해서 전국에 400개 이상의 공식 수리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리하기 편한 수입차가 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쉐보레가 수입차로 성공을 해도 좋고 실패해도 아쉬울 것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를 생각해보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가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GM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스파크나 크루즈, 말리부를 단종시키면서 공장도 문을 닫았는데요, 군산 공장 문을 닫으면서 얘기 많았었죠. 또 최근에는 부평 2공장도 가동을 중단했다고 해요. 물론 이번에 계획 발표를 하면서는 생산시설에 투자를 더 하고 한국에서 차를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공장을 추가로 문 닫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는 단 2종뿐입니다. 트레일블레이저랑 새로 나올 트랙스. GM 설명으로는 여러 차종을 생산할 때보다 더 많은 차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판매가 잘 됐을 때의 청사진이잖아요. 판매가 생각만큼 잘 안 된다면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모르는 상태고요. 또 GM이 작년에 전기차로 전면 전환을 실시해 가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겠다는 차는 다 내연기관이에요. 그럼 전기차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여기에 한국 GM에서 GM 한국 사업장으로 굳이 이름을 바꿔 불러달라라고 한 것도 마음에 걸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차를 생산하고 수출했을 때 경제적으로 기대되는 건 우리나라에 높은 마진이 남아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GM은 우리는 미국 기업이야 라고 했으니까 미국 본사의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을 책정할 수도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나라에서 차를 완성한다고 해도 그 안에 부품들을 다 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미국 본사에서 부품을 사오는데 그 부품값을 엄청 비싸게 가져오는 거죠. 차를 100만 원에 파는데 부품값이 99만 원이야. 그럼 우리나라에 남는 돈은 10,000원이고 미국에 가져가는 돈이 99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나라에 배정한 차들은 다 소형 SUV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소형 SUV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들이다 보니까 마진을 남길 수 있는 폭이 적겠죠.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오겠다는 차들을 보면 크고 비싼 차들이 중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차들은 마진이 적게 남고 미국에서 갖고 온 차들은 마진을 크게 남겨서 결과적으로 미국 본사만 이익을 크게 보는 구조를 만들지 않을까 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동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GM이 한국에 있는 GM을 수입차 판매 통로 정도로 만들거나 아니면 생산 기지화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걱정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자동차 폭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마냥 달갑게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GM에서 이런 거대한 계획 말고 몇 가지 짜잘한 계획들도 공개했는데 인상 깊은 거 소개해 드릴게요. GM이 한국 시장에도 무선으로 내비게이션이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주는 OTA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것과 함께 현대에서 그 블루링크라는 거 있죠. 버튼 하나 누르면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한다던가 힘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이걸 엮어서 온스타라는 이름으로 출시할 거라고 하고요. AC델코라는 서비스도 출시할 거라고 하는데요, 중고 부품으로 AS를 해주는 서비스래요. 수리 단가를 낮춰주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할 거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올해 안에 출시할 거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없던 서비스가 나오는 거여서 이거는 살짝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빠르면 이번 달부터 GM이 신차를 공개하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신차 출시 현장부터 시승기까지 다 정리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 저차 의차 김승환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이 컨텐츠가 별로였다면 여기 있는 컨텐츠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It's over now.